보수 야당 의원들은 바야흐로 삭발투쟁의 시대입니다. 지난 10일 삭발 릴레이에 불씨를 지핀 무소속 이현주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아집과 오만함에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는 자리에 그를 임명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1일 삭발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된 조국 후보자의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삭발식을 마친 후에는 지지자들과 구호를 외치다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인수! 화이팅! 김숙태! 화이팅! 조국! 화이팅! 대표님, 당대표 차원에서 릴레이 삭발 동요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고대로 지난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 릴레이에 동참한 황교안 대표. 존경하는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에 맞서 삭발을 단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옛날에 율그린마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17일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삭발투쟁에 동참. 바로 어제는 국회 앞에서 단체 삭발식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우리 다 삭발합시다! 자, 이 정도. 나라 국민이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삭발투쟁에 승부를 던진 자유한국당. 또 어떤 의원이 투쟁에 동참할지,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삭발 릴레이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금 삭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의미가 뭡니까? 일단 명분이 이렇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철회를 네. 촉구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의 결기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여소야대 국면이라고는 하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의 원죄를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을 이렇게 함께 아울러서 투쟁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습니다. 야당이 분열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110석이라고 하는 의석을 갖고 있는 거대 야당인데도 네. 의회 민주주의 질서 아래서 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투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직 사퇴 같은 그런 강력한 투쟁을 했다가는 자신들의 밥벌이도 사라져 버릴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는 것이죠. 네. 그 가운데서 삭발은 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조명을 받으면서 삭발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단식을 할 때 단식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삭발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조국 장관이 임명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더라고요. 예. 그 사이에 추석도 있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잠잠해질 수도 있었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전략을 좀 들어맞은 걸까요? 관심은 꽤 끄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삭발 릴레이는 보수층들한테는 하나의 희망을 갖다 던져주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고요. 그리고 또 중도층에서는 진짜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하고 환기를 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삭발이 거듭될수록 네. 관심은 떨어지고 반짝 올랐던 지지율이 삭발을 계속하는데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는 게 안타까운 것인데 이번에 이 삭발식이 특히 이슈를 환기할 수 있었던 건 제일 처음에 여성 의원이 나섰다는 그랬었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성 의원이 지금 이현주 의원인데 네. 사실상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무소속이면서 이렇게 집중을 받게 되니까 다른 의원들에게 나도 삭발을 하면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자극제가 갖게 된 건가요?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감과 기대가 이제 박인숙 의원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황교안 의원까지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번 삭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겠지만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을 제외한 분들은 또 좀 냉소적인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반응을 실제- 좀 살펴볼까요? 예. 뭐 청와대 같은 경우는 예. 사실은 삭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자제를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 제1야당의 대표가 야당 대표로는 최초의 삭발이다 이런 타이틀을 달게 되니까 네. 유감을 표시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현주 의원은 굉장히 칭찬했는데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다른 그런 상태예요. 예. 그리고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 뭐랄까 명언 제조기라고 할까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3대 이벤트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이벤트가 첫째는 의원직 사퇴, 둘째는 단식, 셋째는 삭발이다. 왜 그 이벤트인가요? 그게? 왜냐하면 장내로 의원직 들어오라는 사퇴를 건가? 예.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퇴한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사퇴서를 제출을 하는데 예. 수리가 안 돼요. 아. 예, 그리고 또 단식 같은 경우도 예. 단식을 통해서 굉장히 그 뭐 심각한 그런 예.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분이 없어요. 아. 그리고 삭발을 하면 머리는 다시 자라나잖아요. 그러니까 목까지 결과적으로 뽑아야 되는 거. 결과적으로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네. 그러한 결기라든가 뭐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삭발이니 단식이니 하는 것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정말 호소할 데가 없을 때 그랬었죠. 그럴 때 하는 마음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전에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은 정권을 갖고 있을 때는 삭발을 하면 빨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치기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삭발 릴레이 보시면서 다양한 생각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시민들의 반응도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삭발한다는 거는 뭐 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후의 어떤 의사 표현이 아니겠는가. 자기 머리를 잘라서라도 정의를 살리겠다 이런 표시 아니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삭발을 하니까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뭉클하고 찐한 게 있더라고요. 오죽하면 저럴까. 우리 머리라는 거는 나에 대한 정말 얼굴에 대한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그 자체를 갖다 삭발한다는 그거는 어떠한 이렇게 극한 상황에 오지 않으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이미지가 좀 강경하죠. 상대방한테 전해주는 메시지가 강렬하니까. 그러니까 이슈와 전달이 좀 용이하잖아요. 쉽고. 그러니까 자꾸 말을 들어도 안 들어주니까. 여당한테 암만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도 최고의 건부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강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머리마저 깎는 거지.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9년으로 살아가는 지금에는 그런 삭발, 특히 그 보수당이라고 가진 자들이라고 대표되는 사람들의 삭발 행위가 어떤 어필이라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조롱거리라던가 아니면 비아냥거리라던가 일반 안술안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좀 더 안건을 보고 좀 더 국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당은 야당다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세련됐지만 정치는 후진 국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셔서 여야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당도 양보도 하고 좀 야당도 또 야당답게 해줄 건 해주고 정당한 법 같은 건 통과도 해주고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이 국민을 무섭게 알고 국가를 위해서 올바른 행동과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여론이 참 확연하게 갈리는데 한쪽에서는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단어가 참 남고요. 또 한편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서 사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보여주게 하지 말라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지금 그 야당 지지자들은 야당이 굉장히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무기력함을 환기시키는 하나의 그 이벤트로서는 삭발이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현주 의원이 삭발을 하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삭발까지 이어질 때까지는 약간의 그 여론조사에서의 상승하는 그런 국면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삭발을 통해서 정말 알려져야 될 삭발의 의미 네. 또 대안 이런 것들이 부각되질 않아요. 아니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나와가지고 네. 내가 이렇게 삭발을 한 이유는 이런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거고 네. 그리고 이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나머지 우리 대안들이 여기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율브린너 닮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네. 스스로가 사실은 삭발의 의미보다는 삭발했다는 행위 자체를 너무 부각시키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전문가들이 그 분석하고 있는 그 얘기들을 보면 예. 어떤 특정한 행위라든가 단어에 꽂히게 되다 보면은 예. 실제로는 원래 그 행위를 했던 의도가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예. 이게 대표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머리 깎은 김에 군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그리고 율브린너가 되려면 예, 정말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그렇죠. 좀 털이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이 삭발을 하면서 진짜 우리 MC께서 예. 말씀하신 게 예. 뭐냐면 삭발을 한 결기가 더 살아나고 대안이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예. 몇 미리를 한 거지? 그리고 그걸 뒤에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머리를 깎아주신 예. 분이 너무 솜씨가 좋은데 전문 미용사가 스타일을 예. 내준 것인지 예,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삭발 릴레이가 이어지다 보니까요, 그 과거 정치인들의 삭발 투쟁 역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권의 삭발의 역사를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노동자들의 삭발은 권력을 향한 강력한 저항 정신을 의미해 삭발식이 시작되자 당황한 표정을 종교인에게 삭발은 세속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비움의 의미. 삭발까지 하며 남다른 의지를 보였던 LG가 스포츠인들의 삭발은 승리를 향한 각오와 투지를 상징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권의 삭발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영삼 총재와 김대중 고문은 오늘 외교구락부 모임을 가진 뒤에 각각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서 오간 이야기와 앞으로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권 삭발의 시작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통령 후보 단일화 문제를 나는 빨리 하자고 그러고 자기는 10월 말까지 하자고 그래. 상당히 아직까지 있습니다. 김대중 고문이 이야기한 대로 하면.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영삼, 김대중, 양김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선 신민당 소속 박창종 전 의원. 정치인이 한 말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집고 오늘 한 말 내일 뒤집습니다. 단일화가 안 되면 나라가 불편해지는데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결코 2억 원을 안 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호선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삭발을 단행했습니다. 2004년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서른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 삭발을 했습니다. 탄핵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킨 193명의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진지하고 분명하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이후 2007년, 2010년에도 삭발은 이어졌고 2013년에는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집단 삭발이 단행되는 등 정치권 삭발 투쟁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삭발의 정치사 살펴봤는데 한 30년 전부터 시작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박찬종 의원, 네. 이분은 공화당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집단에 소속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공화당의 정풍 운동을 얘기를 하면서 그 여당 내 야당의 목소리를 갖다 내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분인데 네. 이분이 단일화 시기에 사실은 결단을 갖다 좀 빨리 내려라라고 하면서 결단을 압박하는 그런 삭발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이때 당시에서도 그 삭발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노동계라든가 굉장히 그 뭐 빈민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그런 의미의 삭발을 네. 왜 의원이 아니냐?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자회견을 갖다 연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렇죠. 그 써줘요. 네. 실제로 그 전에 독재 정권 시대에는 오히려 삭발을 하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야당 의원이라고 하면은 그 말을 들어주지 않고 언론이 통제돼 있으니까. 그런데 87년도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왕설래가 있었단 말이죠. 네. 그 이후에 삭발들을 보면 대부분 약자들이 그것도 의회 내에서 의결권조차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이 자신들의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던 것인데 네. 문제는
그런 선택들을 할 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하면서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항상 이제 맞닥뜨리게 됐다는 점. 근데 이 얘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됐다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적절한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 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뭐 예나 지금이나 이 삭발에 대해서 좀 의견이 나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삭발 릴레이가 언제까지 이어질 건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의미가 남아 있을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한마디로 삭발의 의미 있었던 때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말이 가슴속에 아로 새겨졌을 때예요. 그러면 머리를 자른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와의 어떤 연을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삭발의 의미를 크게 생각하지만 젊은 층일수록 삭발? 패션으로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삭발 투쟁은 점차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전 시대의 유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삭발 릴레이가 계속되기는 좀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는 오히려 확실한 대안과 정책적인 어떤 다양한 그런 그 모습들로 그런 제안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박완서 선생의 소설 중에서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을 보면 가난했던, 그래서 가난 자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살고 있던 한 노동자가 회사에 위장 취업을 하면서 가난을 체험해 보려고 했던 공장장의 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은 가난마저도 이들이 이제 가진 자들의 도둑질을 해가는구나. 지금 현재 이 삭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들의 정말 마지막 남은 하소연마저도 가진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